아그보그 블로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숨쉬는 공기입니다. 짙은 검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며 타는 플라스틱, 녹은 전선, 뜨거운 금속에 씁쓸한 맛을 실어 나릅니다. 그리고 그 연기 바로 아래에서는 훨씬 더 불안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반대편에서 온 낡은 컴퓨터와 고장난 텔레비전이 조각조각 해체되는 전자 폐기물로 타오르는 불꽃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유독한 장소 중 한 곳인 이곳에서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몇 시간 동안 케이블에서 구리를 뜯어낸 후 조용히 음식을 씹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재로 검게 변한 손으로 음식을 나눕니다. 이곳은 임시 캠프가 아닙니다. 이곳은 집입니다. 가나 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그보그 블로시는 종종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장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곳은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일하고 먹고 살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장소를 한번 보면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아그보그 단순한 쓰레기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웃입니다. 아그보그 블로시는 종종 쓰레기장이라는 한 단어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이곳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이곳은 쓰레기가 조용히 쌓이는 텅 빈 황무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생존으로 엮인 살아있는 이웃입니다. 고철과 나무로 지어진 임시 거처들이 버려진 전자제품 산더미에 기대어 있습니다. 부서진 키보드, 깨진 화면, 엉킨 케이블 더미 사이로 좁은 흙길이 나 있어 사람들이 매일 걷는 거리를 이룹니다. 웃음소리, 말다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그리고 금속을 두드려 부수는 규칙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상인들은 혼돈 속을 카트를 밀고 다니며 물, 담배, 음식을 팝니다. 삶은 이상한 끈기로 이곳을 통해 흐릅니다. 이곳의 많은 사람들은 일과 기회에 대한 소문에 이끌려 가나의 더 가난한 지역에서 이주해 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위험이었지만 동시에 공동체였습니다. 아그보그 블로시는 아크라 중심부 근처에 위치해 현대적인 시장과 교통에 충분히 가깝지만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도시 발전의 그림자 속에 존재하며 발전이 남긴 폐기물을 흡수합니다. 이곳에서 생존은 안전하게 잠들 곳, 여전히 가치 있는 고철 더미, 그리고 최악의 연기를 피하는 방법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그보그 블로시는 시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쓰레기가 도착하고 오래된 재료가 사라지면서 매일 변합니다. 이곳은 다른 어떤 이웃과 마찬가지로 숨쉬고 성장하고 고통받지만 그 기반은 현대 세계의 잔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전자 폐기물의 세계적인 여정은 이곳에서 끝납니다. 아그보그 블로시의 모든 물건은 멀리서 시작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럽의 낡은 노트북, 북미의 고장난 휴대폰, 아시아의 구식 텔레비전 모두 이곳에 도착하기 전 길고 조용한 여정을 거칩니다. 공식적으로 이 전자 폐기물의 대부분은 중고품 또는 자선 기부품으로 분류됩니다. 컨테이너들은 재활용과 기회를 약속하며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개봉하면 많은 장치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리는 불가능합니다. 폐기가 불가피해집니다. 그 부담은 아그보그 블로시와 같은 장소에 떨어집니다. 이곳에서 세계 경제는 가장 어두운 모순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수백만 명이 누리는 편리함은 보이지 않는 종말에 달려 있습니다. 부유한 국가에서 쓸모 없어진 것들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조각, 특히 구리, 알루미늄, 소량의 귀금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들은 보호 장비 없이 불과 힘을 사용하여 손으로 추출됩니다. 끊임없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세계의 수요는 이 순환을 끝없이 부채질합니다. 새 모델이 오래된 모델을 대체하고 오래된 모델은 남쪽으로 조용히 이동하여 남은 것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기꺼이 하는 손에 닿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아그보그 블로시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비용이 돈이 아니라 폐, 피부, 그리고 수년간의 삶으로 지불되는 세계 소비의 물리적 종착점입니다. 이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내려진 결정들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결정들입니다. 독과 불에서 태어난 일. 아그보그블로시에서는 해가 높이 떠올라 금속이 피부를 태울 만큼 뜨거워지기 한참 전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젊은 남자들은 기름과 재로 이미 젖은 흙 위로 케이블 자루를 끌고 다니며 그 무게가 흙에 긁힙니다. 다른 이들은 작은 불 옆에 웅크리고 앉아 전선에서 벗겨낸 플라스틱 절연체를 불에 태웁니다. 불꽃은 주황색에서 파란색으로 빛나며 녹아내리는 코팅 아래에서 구리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짙은 연기를 내뿜습니다. 장갑도, 마스크도, 보호 장비도 없습니다. 손은 열을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폐는 고통을 참는 법을 배웁니다. 이 작업은 망설임이 하루 끝에 더 적은 돈을 의미하기 때문에 속도와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몇 그램의 구리가 누군가가 제대로 먹을지 굶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돌 아래에서 금속이 갈라집니다. 망치가 화면을 때려 유리가 먼지로 폭발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고철의 흐름을 통제하는 중간 상인들과 가격을 협상하면서 작업자들의 고함이 터져 나옵니다. 이 노동은 위험하고 지치게 하며 매우 불공평하지만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됩니다. 이곳의 많은 사람들은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에는 가슴에서, 아침에는 관절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식이 선택지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아그보그블로시에서 일은 좋고 나쁨 사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과 아무것도 없는 것 사이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불은 계속 타오르며 생존과 느린 파괴를 똑같이 부채질합니다. 유독성 쓰레기장 한가운데서 무엇을 먹는가? 굶주림은 깨끗한 공기나 안전한 환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그보그블로시에서 식사는 노동의 리듬에 직접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불이 잠시 사그라들고 연기가 충분히 옅어져 시야가 확보되면 음식이 나타납니다. 작은 길거리 노점들이 금속판과 나무판자 위로 솟아나 공간이 있는 곳마다 자리 잡습니다. 여자들은 숯불 위에서 냄비를 휘젓고 근처에서 타는 전선에서 재가 날아옵니다. 밥, 튀긴 반죽, 콩, 매운 스튜가 플라스틱 봉지에 쌓이거나 이미 그 으름으로 얼룩진 그릇에 담겨 빠르게 제공됩니다. 식사는 저렴하고 배를 채워주며 몸을 계속 움직이게 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서서, 고철 더미에 앉아서 또는 해체하는 바로 그 재료 옆에 웅크리고 앉아 식사를 합니다. 일하는 곳과 영양을 섭취하는 곳 사이에 분리가 없습니다. 음식은 주변 환경, 즉 연기, 먼지, 공기 중의 금속 맛을 흡수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식사는 안도의 순간입니다. 그것들은 따뜻함, 에너지, 그리고 짧은 정상적인 느낌을 제공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혼돈 속에서 잠시 멈춤을 만들고 노동 너머에도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위험으로 정의되는 곳에서 음식은 작은 저항 행위가 됩니다. 그것은 주변 환경이 몸을 부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일 때조차 생존을 주장하는 몸입니다. 이곳에서 한 입 한 입은 영양과 위험을 모두 담고 있지만 그것 없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재와 금속 사이의 어린 시절. 아그보그블로시에를 오가는 아이들의 익숙함은 불안감을 자아낸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깨진 유리 위를 밟고 불길 사이를 헤치며 위험한 소리를 놀이처럼 쉽게 알아차린다. 어떤 아이들은 작은 금속 조각을 분류하거나 가벼운 짐을 나르며 가족을 돕는다. 다른 아이들은 버려진 물건을 장난감으로 삼아 부서진 바퀴를 밀거나 금이 간 키보드를 새로운 것으로 가장하며 돌아다닌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영희 속으로 솟아오르는데 가늘지만 진짜다. 이 아이들의 식사는 주변 어른들이 먹는 식사와 같다. 그들은 쓰레기장 옆에서 식사하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근처 수원에서 길어온 물을 마신다. 학교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때로는 물리적으로, 때로는 재정적으로 그렇다. 생존이 우선이다. 독소 노출은 몸이 저항할 만큼 강해지기 훨씬 전부터 일찍 시작된다. 기침은 흔하다. 피부 발진은 나타났다 사라진다. 피로는 너무 일찍 찾아온다. 하지만 어린 시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정, 호기심, 상상력은 이곳에서 도 살아남는다. 부모들은 이곳이 자녀들을 먹여 살리면서도 위협한다는 것을 알기에 자부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지켜본다. 쓰레기장은 혹독하고 용서 없는 교훈을 주는 교실이 된다. 아이들은 안전을 배우기 전에 회복력을 배운다. 아그보그블로시는 그들을 조용히 형성하며 불빛과 연기로 그들의 기억을 각인시킨다.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하며 탈출의 희망과 세대에서 세대로 사람들을 다시 끌어당기는 장소의 중력 사이에 매달려 있다. 물과 음식이 보이지 않는 독을 품을 때 아그보그블로시의 물은 언뜻 보기에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의 어떤 것도 진정으로 깨끗하지 않다. 우물과 근처 가을은 수년간의 오염으로 인해 하류에 위치하며 토양으로 방출된 중금속과 유독성 잔류물을 흡수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물을 마신다. 대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생수는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드는데 특히 겨우 식비를 충당하는 고된 하루 일과 후에는 더욱 그렇다. 이곳에서 조리되는 식사는 같은 환경에 노출된 재료에 의존한다. 채소는 근처 시장에서 오는데 같은 오염된 공기를 공유하는 토양에서 자란다. 근처 물에서 잡은 물고기는 이미 보이지 않는 독소를 품고 있을 수 있다. 오염이 발생해도 경고음은 울리지 않는다. 즉각적인 경고는 없다. 손상은 천천히, 조용히 진행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에 축적된다. 두통, 복통, 만성적인 허약함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은 극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배경 조건이다. 사람들은 덜 쉬고 불편함을 이겨내며 몸이 견뎌낼 것이라고 믿으며 적응한다. 비극은 이것이 얼마나 평범해졌는지에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 행위인 먹고 마시는 것이 장기적인 위험으로 변모한다. 하지만 식사는 여전히 사람들을 한데 모은다. 물은 공유된다. 음식은 손에서 손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행위는 두려움을 능가하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많은 것이 빼앗긴 곳에서 공동체는 필수적이다. 심지어 오염된 물조차도 함께함의 상징이 된다. 아그보그블로시는 고통스러운 교훈을 가르친다. 생존이 항상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단지 하루 더 버티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하루 중 가장 인간적인 순간은 식사 시간에 일어난다. 해가 지고 더위가 누그러지면서 아그보그블로시에는 무언가 변화가 생긴다. 불은 여전히 타오르지만 그 긴급함은 사라진다. 일은 느려진다. 이때 식사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사람들은 음식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이 특별하기 때문에 모인다. 함께 나누는 그릇, 반으로 찢은 빵 조각,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건네지는 비닐봉지 속 쌀. 금속과 불꽃의 소음은 대화로 대체되기 시작한다. 농담이 오간다. 고향 이야기가 공유된다. 잠시 동안 쓰레기장은 전장이라기보다는 마을처럼 느껴진다. 이 식사는 영양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엄성에 관한 것이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사람들이 쓰레기에서 가치를 추출하는 노동자 이상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들은 아들이고 딸이며 친구이고 부모이다. 이 순간들에 아그보그블로시는 예상치 못한 것을 드러낸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유독한 환경에서도 인간성은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 그 대비는 날카롭고 고통스럽다. 그들 주변의 땅은 검게 그을렸고 공기는 여전히 독을 품고 있으며 미래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웃음이 터져 나온다. 누군가 노래를 흥얼거린다. 아이는 식사 후 부모에게 몸을 웅크린 채 잠이 든다. 이것은 부정이 아니다. 그것은 회복력이다.
식사는 비정상적인 장소에서 정상적인 삶의 작은 섬이 된다. 어둠이 마침내 깔리고 사람들이 거처로 돌아갈 때 그 공유된 음식의 기억은 오래도록 남는다. 그것은 이곳, 쓰레기와 위험 속에서도 사람들이 절망 대신 연결을 선택한다는 증거이다. 멀리 떨어진 깨끗한 식탁과의 보이지 않는 연결. 아그보그블로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은 깨끗한 주방과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기기가 작동을 멈춘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휴대폰은 교체되고 노트북은 업그레이드되며 텔레비전은 아무 생각 없이 버려진다. 그들의 유용성의 끝은 최종적이고 거의 깔끔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 끝은 환상이다. 진정한 결론은 이곳에서 펼쳐지는데 편리함의 쓰레기가 생존의 노동이 되는 곳이다. 모든 불에 탄 케이블은 결코 만나지 않을 두 세계를 연결한다. 한쪽은 편안함과 선택을 누린다. 다른 한쪽은 그 결과를 흡수한다. 이 거리는 비가시성을 만들어낸다. 소비자들은 연기를 보지 못한다. 그들은 금속성 공기를 맛보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버린 기술로 연료를 공급받는 불 옆에서 식사하지 않는다. 분리는 책임을 쉽게 잊게 만든다. 아그보그블로시는 전 세계 시스템이 존재를 허용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규제는 구부러지고 라벨은 현실을 숨긴다. 그리고 그렇게 순환은 계속된 다. 가장 불안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되었는지이다. 고통은 비밀이기 때문에 숨겨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정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숨겨진 것이다. 한편 이곳 쓰레기장에서는 사람들이 호기심과 조용한 분노로 외부 세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안다. 그들의 식사는 더 적고 그들의 위험은 더 크다. 하지만 세계 경제에 대한 그들의 기여는 실제한다. 아그보그블로시는 자세히 보려는 모든 사람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깨끗한 식탁과 새 기기를 즐길 때 우리가 결코 보지 못하는 대가를 누가 지불하고 있는가? 유독한 땅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그보그블로시는 희망 없는 곳이 아니다. 변화는 느리고 불균등하게 오지만 오기는 한다. 지역단체와 국제기구들은 더 안전한 재활용 방법, 소규모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제한적인 보호장비 접근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은 취약하고 종종 자금 부족에 시달리며 충분하지 않지만 중요한다. 장갑 한 켤레가 부상을 줄일 수 있다. 덮개 있는 작업 공간은 노출을 낮출 수 있다. 깨끗한 물, 공급시설은 나타나면 안도감을 주는 모임 장소가 된다. 일부 노동자들은 불태우는 대신 수리하고 부수는 대신 분류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 이러한 변화는 생존이 끊임없는 건강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다른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진전은 저항에 직면한다. 더 안전한 방법은 더 느릴 수 있다. 느리다는 것은 돈이 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일 수입이 누군가가 먹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장기적인 건강은 추상적인 관심사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변화는 이디어를 심는다. 아이들은 대안을 본다. 대화가 시작된다. 사람들은 불과 연기가 없는 일을 상상한다. 쓰레기장 자체도 재료가 더 효율적으로 재사용됨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 이곳의 희망은 시끄럽거나 극적이지 않다. 그것은 조용하고 실용적이다. 그것은 작은 개선과 끈질긴 믿음 속에 존재한다. 아그보그블로시는 가장 손상된 환경에서도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다는 것을 가르친다. 문제는 나머지 세계가 그 탐색을 기꺼이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현상 유지에서 계속 이득을 얻을 것인지이다. 아그보그블로시에 밤이 찾아오면 불길은 희미해지고 연기는 서서히 옅어진다.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간단한 식사를 하고 폐기물로 지어진 허술한 거처로 사라진다. 쓰레기장은 조용해지지만 그 무게는 여전히 남아있다. 내일은 오늘과 똑같을 것이다. 더 많은 쓰레기가 도착할 것이다.
더 많은 불이 타오를 것이다. 멀리서 보면 이곳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이곳을 보게 되면 그 보이지 않음은 영원히 사라진다. 아그보그블로시는 단순한 쓰레기장이 아니다. 그곳은 우리의 편리함이 멈추는 마지막 종착역이다. 그리고 그곳이 남기는 질문은 간단하지만 불편하다. 우리의 기기가 수명을 다할 때 누가 진정으로 대가를 치르는가?